오늘 아침 A노선 지하철이 탈선했습니다. 이날 사고로 34명이 부상을 입고 500여 명의 승객들이 대피했습니다.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시제가 5년 만에 뉴욕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거친 뒤 180일 이후에 시행됩니다. 이번 주 표결 예정이었던 트럼프 케어 법안이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공화당 내에서의 확실한 찬성표를 얻지 못해서입니다. 오는 29일부터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이 발효됩니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대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조만간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8일 시작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첫 번째 일정은 장진호 전투기념비 헌화입니다. 문 대통령은 28일 워싱턴 DC에 도착하자마자 장진호 전투기념비에 헌화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미국 애틀란타 주재 일본 총영사가 일본군 위안부의 과거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일본군은 한국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은 적이 없고 전쟁터에 왔던 여성들은 매춘부라고 주장했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KBTV 뉴스9입니다. 오늘 아침 A노선 지하철이 탈선했습니다. 이날 사고로 34명이 부상을 입고 500여 명의 승객들이 대피했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지하철이 탈선해 최소 34명이 다치고 500여 명 이상의 승객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15분경 사우스바운드행 A노선 지하철이 125가역에서 탈선을 해 최소 34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탈선으로 다른 선로를 지나던 열차들까지 모두 멈춰 500여 명이 넘는 승객들은 터널에서 빠져나와 대피하는 등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MTA 측은 A노선 지하철 2칸이 벽면에 스치면서 탈선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사고가 정전으로 인한 열차 탈선으로 발생한 화재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What ends up happening is 4 tracks underground here. All the trains traveling north and south were then stopped. So approximately 800 people on those trains now find themselves stopped in the tunnel below ground traveling both north and south. 새로 임명된 조 로타 MTA 회장은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습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There are numerous transit workers and investigators downstairs on the track to determine what caused the brakes to go into emergency. MTA 측은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 이날 탈선 사고로 MTA 이용객들은 지하철 지연과 취소가 잇따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It didn't seem that people were too concerned. Just more so a great inconvenience to everything. 이날 사고로 현재까지 34명의 부상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이에 따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시제가 5년 만에 뉴욕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뉴욕 주지사의 서명을 거친 뒤 180일 이후에 시행됩니다.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시제는 뉴욕주 내에서 포획되는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와 중량 표시는 물론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뉴욕주 내 거래 수산물은 이에 따른 기재가 의무화돼 있지 않았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매상들이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 법안은 당초 지난 2013년도부터 뉴욕 한인 수산인협회가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의 요청에 추진해 왔었던 법안입니다. 그러나 번번이 주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표결 예정이었던 트럼프 케어 법안이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공화당 내에서의 확실한 찬성표를 얻지 못해서입니다. 어제 의회 예산국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케어 수정안 시행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들은 10년 만에 4,9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트럼프 케어의 표결은 결국 독립기념일 연휴 뒤로 미뤄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해당 수정안의 상원 통과를 자신했지만 공화당에서도 반대자가 이미 3명이 넘어 찬성표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원 통과가 불투명해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주 표결 예정이었던 법안을 다음 달로 연기했습니다. 이들은 법안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Consequently, we will not be on the bill this week, but we're still working toward getting at least 50 people in a comfortable place. But we're going to press on. We think the status quo is unsustainable for all the obvious reasons we've discussed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And we're optimistic we're going to get to a result that's better than the status quo. 26일 의회 예산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케어 시행으로 당장 내년에는 1,500만 명, 2026년에는 4,900만 명이 보험 혜택을 잃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케어가 시행되면 나이와 연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현재 보험료의 280% 인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상원 수정안대로라면 앞으로 10년간 연방 재정 적자가 3,21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달 통과된 하원안보다 재정 절감의 폭이 2배 이상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정 적자 감소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축소하고 보조금의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무보험자 양상과 의료 혜택 사각지대에 놓일 미국인의 증가로 공화당에서까지 반대하고 나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트럼프 케어의 수정안 통과 결과는 다음 달에나 나올 예정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조건부로 인정, 오는 29일부터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이 발효됩니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대법원 결정 직후 조만간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연방항소법원 2곳의 판결을 일부 뒤집고 이슬람권 6개국에 대한 출신의 국민은 미국에 있는 개인과 단체 또는 기업과 직접적인 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엔 90일 동안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루기 위한 정식 심리를 오는 10월에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는 10월이면 다른 새로운 이민 정책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높아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심리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28일 시작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첫 번째 일정은 장진호 전투기념비 헌화입니다. 문 대통령은 28일 워싱턴 DC에 도착하자마자 장진호 전투기념비에 헌화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며 헌화를 한 뒤 양국의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만찬에서 연설합니다. 29일 오전엔 의회 상하원 지도부와의 간담회 일정을 소화한 뒤에 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첫 번째 대면합니다. 정상회담은 단독과 확대 정상회담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펜스 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끝으로 백악관 공식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그 이후엔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연설을 한 뒤 관계자들과 만찬 회동을 하며 이어 다음 날인 7월 1일 동포 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세계 한국 국악대회 경연대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한국의 고유 음악을 계승하고 널리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26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열린 세계 한국 국악 경연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예술인 국악의 계승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개최되는 이 행사는 올해로 17회를 맞았습니다. 행사에는 유초동부부터 60세 이상의 시니어부까지 전 연령대가 부문별로 참가했고 총 31팀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행사에 모인 100여 명의 관객들은 한국 전통의 아름다운 가락과 춤사위에 취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어깨를 들썩이며 흥겨워했습니다. 대회 주최 측은 한국국악경연대회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악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국악 지원과 국악인 예술을 양산하여 우리 문화의 자긍심을 높이고 나아가 한국의 아름다운 선율을 전파하며 한인 커뮤니티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악의 세계에 알려진 데 있죠. 대학교로 살아가면서 이 무대에서 그동안의 싸움 그냥 보여줬을 때 참으로 마음 떨리고. 경연이 끝난 뒤 축하 공연에서는 전문 국악인들의 축하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전문 국악인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판소리에 관객들은 경연과는 또 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서현수 씨가 가야금 산조로 대한민국 국무총리상인 명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풍건물을 춘 유은서의 9명이 중고등부 대상으로 뽑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지난 금요일 맨해튼 타임스퀘어엔 태권도 함성이 뒤덮였습니다. 이번엔 한국 음악이 센트럴파크를 뒤덮었습니다. 어제 최대 5,000명이 모일 수 있는 센트럴파크 내 메인 공연장인 럼지 플레이필드에서 코리아 가요제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코리아 가요제에선 서로 다른 색깔의 세 개 밴드가 다채로운 한국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창작 그룹 고레아는 전통악기인 거문고와 대금, 장구 등의 리듬을 바탕으로 로큰롤, 포크록 등을 연주했고 올해 초 뉴욕 최고의 월드뮤직 페스티벌인 글로벌 페스트를 통해 주목받은 민요 밴드 싱싱은 한국 민요를 모티브로 해 록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이어 코리안 아메리칸 힙합 듀오인 이어 오브 디옥스가 무대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뉴욕의 최대 야외 공연 페스티벌인 썸머 스테이지의 한 행사로 이날 페스티벌에서 한국 가요만을 위한 무대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욕시에서 사건과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제 퀸즈에서는 건설 현장이 무너져 인부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즈 건설 현장이 무너져 인부 6명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26일 아침 11시경 롱아일랜드 시티 42 로드 근처 27가에 위치한 빌딩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빌딩 관계자에 따르면 건물 8층 높이에서 인부들이 바닥 공사로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인부는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콘크리트가 이리저리 튀었다며 콘크리트의 무게로 가판이 무너진 것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건물 기둥이 무너진 줄 알고 뛰어갔으나 가판이 무너져 깔린 피해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사고를 당해 공사 현장에 갇혀있던 6명의 피해자들은 인부들과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건설 현장 작업은 일시적으로 중단됐으며 빌딩국은 안전규정 위반 티켓을 해당 건물주에게 발부했습니다. 빌딩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 확인을 위해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미국 애틀란타 주재 일본 총영사가 일본군 위안부의 과거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일본군은 한국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은 적이 없고 전쟁터에 왔던 여성들은 매춘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주재 일본 총영사가 과거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했습니다. 시노즈카 다카시 총영사는 최근 조지아주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군이 한국에서 온 여성을 포함해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았다는 증거는 없다며 그 여성들은 강제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은 매춘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선 일본에 대한 증오와 분노의 상징이라며 단순히 예술 조형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는 미국 남부에선 처음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집니다. 오는 30일 브루게이븐 시립공원에서 개막할 예정인데 다카시 총영사는 그동안 소녀상 건립 반대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카시 총영사의 발언에 한인사회도 들끓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와 강제성에 대해 생존자 증언과 일본군 문서로 뒷받침되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또한 다카시 총영사의 발언은 위안부 여성의 고통에 책임을 느낀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비판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이런 가운데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마이클 혼다 전 연방 하원의원이 26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한미 동맹에 기여한 공로로 수교 훈장, 광화장을 수상했습니다. 혼다 전 의원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한국 정부를 대신해
안호영 주미대사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혼다 전 의원은 훈장을 받은 뒤에 위안부 문제의 실체를 처음 알게 됐을 때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며 위안부 결의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을 매우 보람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이고 또 분명한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계인 혼다 전 의원은 2007년 미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주도해 통과시킨 데 이어 이후 55건의 관련 결의안을 처리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뉴욕주가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해 시행 중인 그린뱅크 계획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270만 달러의 순이익을 냈고 계획 이후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뉴욕주의 그린뱅크 계획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그린뱅크 계획은 뉴욕주가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친환경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실은 주자체의 그린뱅크 계획으로 지난 회계년도에서 270만 달러의 순이익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억 달러 가까이를 주정부가 투자, 그에 따른 수익을 얻은 것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2013년 청정 경제 개발을 육성하기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그린뱅크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향후 10년간 가정과 회사의 태양열 기기 설치를 늘리며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도 점차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2014년을 시작으로 뉴욕 주정부는 청정 에너지 사업을 위한 투자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계획으로 뉴욕주는 6.5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했고, 이는 5만에서 7만 대의 차량이 20년간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수준입니다. 뉴욕주는 주정부가 나서 친환경 전력 생산과 녹색 일자리 등 청정 기술 경제 발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전개, 미국 청정 에너지 리더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갔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욕시에서 에어비앤비를 악용한 사기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6일 뉴욕포스트는 온라인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에 아파트를 제공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채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자는 돈을 지불한 뒤 자신들이 예약한 숙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이 같은 사기 행위가 에어비앤비 공식 웹사이트가 아닌 가짜 웹사이트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에어비앤비 측은 공식 사이트가 아닌 외부 사이트를 통한 결제를 금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개와 고양이 고기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최근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특히 중국과 한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9개 국가를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결의안에서 한국의 순서는 중국 다음으로 거론됐습니다. 헤이스팅스 의원은 지구촌에서 매년 약 3천만 마리의 개와 많은 수의 고양이들이 인간에 의해 소비된다며 미국은 이 같은 끔찍한 관행을 즉각적으로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뷰캐넌 의원은 개와 고양이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우정을 제공한다며 개와 고양이는 도살돼 음식으로 팔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각종 동물보호단체는 이 같은 결의안에 지지 서명을 냈습니다. 비행 중이던 여객기 내에서 여자 승객이 비상구를 열려고 시도해 비행기가 비상 착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객들이 이 여성을 제압해 다른 불상사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향하던 여객기. 붉은색 웃옷을 입은 여성이 결박당한 채 공항 경찰들에게 이끌려 나옵니다. 비행 중이던 여객기 내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입니다. 이 여성은 탑승 후 기내 복도를 막아서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다 급기야 비상구 잠금 장치를 풀려고 했습니다. 휴가를 맞아 여행 중이던 여자 경찰과 다른 승객들이 합세해 여성을 제압했습니다. 비행기가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 공항에 비상 착륙하고 여성이 공항 경찰에게 인계된 뒤에야 승객들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I don't think anybody really thought she was going to get to the door just because there was too many of us. It was a pretty full flight, but it was pretty stressful. I mean, we were there for hours over one person being irresponsible. 여성을 신문한 경찰은 범죄 혐의로 기소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6월 27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제 오후 길을 걷던 3명의 아이와 엄마를 친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후 3시경 뉴욕 라클랜드 카운티에 위치한 타운스퀘어 쇼핑센터 인근에서 38살 여성이 어린 딸 2명과 3개월 된 아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갓길로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때 금색 토요타 세단 한 대가 차들을 피해 갓길로 빠르게 운전했고 길을 건너던 이들을 차로 쳤습니다. 차에 치인 4명의 피해자는 현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목격자는 원래도 이 지역에 보행도로가 없어 위험했다며 무언가가 긁히는 소리와 함께 어른과 아이들이 쓰러지고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운전자인 62살 알버트 고메즈는 운전 부주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기소됐습니다. 뉴저지 시더 글로브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절벽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아침 9시 15분경 밀스 레저베이션 카운티 파크에 위치한 한 절벽에서 49살 남성이 그의 남자 형제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절벽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자전거를 타다 방향을 바꾸다 길을 잘못 들어 20피트 아래 절벽으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이 추락한 절벽 근처는 언뜻 보기에도 위험해 보였지만 어떠한 안전주의 표시도 없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이 지역이 골짜기가 많아 자전거로 다니기는 위험하다며 등산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경이 지난 토요일 페리 터미널에서 발생한 흉기 폭행 사건의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새벽 5시 30분경 로어 맨해튼에 위치한 스테이튼 아일랜드 페리 터미널 안에서 한 남성이 45살 남성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흉기를 꺼내 뒤에서 남성의 팔을 찌른 뒤 달아났습니다.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남성이 변을 당한 이유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용의자는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포착이 된 용의자는 20대에서 30대 사이의 흑인 남성으로 당시 민소매와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수사에 주변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베이온 브릿지 아래 도로에 콘크리트 잔해가 떨어져 주차가 돼 있던 차량들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어제 아침 9시 45분경 스테튼 아일랜드 포트 리치몬드 내 뉴악 애비뉴에 커다란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다리 밑에 주차가 돼 있었던 차량 세대가 유리창이 깨지는 등 크게 훼손됐습니다. 포트 어솔리티 관계자에 따르면 인부들이 다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더미가 떨어졌습니다. 베이온 브릿지 근처에서 자동차 정비를 하고 있는 한 시민은 이 지역에서 종종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위험하지만 당국은 어떠한 안전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떨어진 콘크리트 덩어리로 생긴 인명피해나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포트 어솔리티 대변인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온 브릿지는 막바지 공사로 인해 주말 통행과 주중 심야 통행을 부분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한국과 애리조나주 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날 이기철 LA 총영사와 존 헬리코우스키 주 교통장관은 운전면허 상호 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애리조나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한국 국민은 한국 운전면허증과 서류를 제출하면 필기와 주행시험 없이 애리조나주 운전면허를 받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임 수석 부의장에 김덕용,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이사장은 오선 의원으로 지난 2012년 대선에 이어 올해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개 지지를 해왔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퀸즈 일대 공원에서 인기 영화들이 무료로 상영됩니다. 뉴욕시 공원국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주중과 주말 저녁 시간에 무료 영화를 상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면서 미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호감도도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계인의 74%는 트럼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미국에 대한 호감도도 같은 기간 64%에서 49%로 추락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는 먹자골목 한인상인 번영의 회장님이시자 북미주 한인세계화 추진위원회 회장님이신 김영환 회장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식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네.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그 북미주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는 이제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는가요? 북미주 한식 세계화가 출범하게 된 그 동기는요. 우리가 그 세계 총연이 있습니다. 근데 세계 총연이 1년에 한 번 포럼을 갖고 워크숍을 1년에 한 번 갖고 그러다 보면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회장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연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미주 한식 세계화 총연을 조직해서 분기별로 만나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러한 것을 쉽게 해서 자주 만나서 우리 한번 한식을 세계화해보자 하는 그런 틀에서 북미주 한식 세계화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협회 내 여러 가지 단체 내에서 어떤 사업 계획이 있으실 텐데요. 네네.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실 만한 그런 사업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이제 저희들이 분기별로 워크숍을 이제 통해서 서로 그 정보 교류는 물론이고요. 물론이고 네네. 어떤 기술적인 문제, 음식에 어떤 맛을 내야 된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고요. 크게는 공동 구매에 역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구입을 해서 좀 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각자가 각 주에서 그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고 계시는데 굉장히 그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그런 그 회장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서로 비즈니스 교류예요. 너희들 이런 거 한번 해봐라, 이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서로 그런 그 런칭이라고 할까요? 비즈니스 런칭을 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갖고 그런 거에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죠. 네네. 그 어떤 한인사회 큰 행사가 이제 있으시면 항상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그 비빔밥 퍼포먼스를 통해서 네네. 우리 이제 주로 이제 맨하탄에서 예, 행사 같은 거 하시면 이제 지나는 사람들한테 이제 비빔밥을 직접 비벼서 또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큰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좀 알고는 있는데요. 그 어떻게 한식의 가능성 어떻게 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한식의 세계화 엄청 발전했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한식은 세계화 돼야 된다 하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그 함지박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함지박을 비교할 때 4년 전만 해도 외국은 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야 인스펙터 왔다라는 그런 얘기로 이제 많이 그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낯설은 이방인이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 함지박에 들어오시는 그 고객들을 보면은 80% 내지 90%가 외국인으로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 한식은 엄청 지금 세계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항상 그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한식은 발효 음식이고 발효 음식은 웰빙이다 하는 이런 등식을 성립시켜서 정말 한식의 우수성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홍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또 지난해 2015년도부터는 이제 뉴저지 일원의 국민학교에도 한식 샘플링 붓을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서 네네. 한식을 이제 공급하고 있고요. 그 학교 내에 주방장들, 요리사들을 우리가 한식을 또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지금 그건 이제 우리 미 동부 한식 세계화에서 전개해 나가는 사업들이죠. 네네. 그래서 많이 발전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한식 세계화 좀 한국 정부에서의 어떤 지원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좀 지원이 좀 있나요? 이제 정부와의 이제 그 관계는요. 네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사업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는 말 그대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 사업이 있죠. 그럼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정부에도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때문에 지원을 많이는 못 받습니다. 못 받고, 작년 같은 경우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뉴욕이 전 세계에서 1위를 했어요. 네. 사업 실적 보고에서 1위를 해가지고 보너스 사업으로 하나 더 지원을 받은 것이 푸드 트럭 사업을 작년에 하게 되었고요. 그런가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학교 급식 사업에 이어서 이제 푸드 트럭 사업을 하나 더 했고, 자체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참 각 그 식당을 경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우리 이사님들이 자체적인 출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많은 행사를 어느 나라보다도 어느 주보다도 많이 하고 있죠.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저희가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요. 간단하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꾸려나가시겠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이제 북미주 한식 세계화 총연합회는 더욱더 이제 각 주의 협의체 회장님들 또 이사장님들 이렇게 서로 결속을 해서 더 좋은 그 워크숍을 통해서 더 좋은 거, 발전적인 이러한 모습들을 만들어 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공동 구매에 역점을 두고, 그리고 서로 정보 교류를 통해서 각 주가 골고루 함께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환 북미주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 회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날씨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은 여름 소나기가 시원하게 내려 날이 선선했습니다. 기온은 최고 78도대로 그리 덥지 않았습니다. 밤 기온은 60도대로 다소 쌀쌀합니다. 수요일은 볕이 좋습니다. 기온은 최고 78도, 최저 6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으며 하루 종일 맑은 날 보이겠습니다. 모레는 하늘에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낮 동안은 맑겠으나 저녁 사이 일부 지역 소나기 소식 보입니다. 기온은 80도대로 다시 오릅니다. 금요일 오후 소나기를 시작으로 주말 동안은 날이 매우 습하겠습니다. 화요일까지 날은 대체로 무난하겠습니다. 저녁에도 무덥지 않고 서늘한 요즘입니다. 여름 소나기로 무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6월 27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S
현대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